이제 그냥 수술로 떼내는 게 첫 번째 치료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른 암종과는 달리 그 다른 암종 위암 이런 경우는 뭐 그 암병수만 떼어내는 게 아니고 정상 부분 상당히 많이 또 같이 절제를 하거든요. 뭐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이 기스트는 그냥 그 변연 그 바짝 붙여서 띄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도 재발률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넓게 뭐 정상 조직을 왕창 띄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술 전후에 이마티닙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재발이라는 것은 이제 아니 보이는 거 다 떼내는데 왜 재발하냐, 이게 암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흩어지는 속성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암이 1cm 정도만 돼도 거기에는 그 암세포가 10억 개가 들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10억 개 중에 이제 뭐 세포 몇 개 떨어져 나간다.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뭐 혈행을 타고서 이동을 한다든지 복막을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다른데 그 이동해서 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CT 검사나 뭐 이런 그 뭐 눈으로 봐도 이제 안 보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라나오면 그것이 재발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재발은 사실 이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수술할 당시에 이미 흩어져 있던 그 눈에 안 보이는 병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오면 나중에 재발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모든 재발은 사실 수술할 당시에 이미 번져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재발 확률이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마티닙을 3년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보조 항암화학요법이 이런 것입니다. 그래서 수술만으로는 이제 재발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항암 치료까지, 이 기스트에서의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마티닙, 글리백이 되겠죠. 근데 이게 모든 환자에서 이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재발률이 낮으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. 재발률이 높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. 그래서 이것의 근거가 되는 그 연구는 그 스칸디나비아 및 독일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이마티닙 수술을 하고 나서 국소 기스트에서 이마티닙 1년 사용과 3년을 비교를 했는데 3년이 훨씬 성적이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연구를 근간으로 3년 재발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3년 이마티닙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이제 그 기스트가 병변이 한 개만 있었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원발 장기, 뭐 위냐 아니냐, 또 크기, 그리고 세포 분열수, 요 세 가지죠. 크기, 세포 분열수, 원발 부위, 요 세 개를 조합해 가지고 재발 확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재발 고위험군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%가 넘어가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이마티닙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, 여기에 또 보험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고위험군이니까 이런 경우에 수술하고 이마티닙 3년을 사용한다. 이렇게 다 지침이 나와 있고요. 그래서 뭐 서울 아산병원의 성적도 이제 스칸디나비아 그 원래 연구하고 비교를 하면 뭐 거의 똑같습니다. 뭐 5년 무재발 생존율 뭐 70%, 스칸디나비아 연구 뭐 72.6%네 뭐 동일한 것이고요. 뭐 5년 생존율 스칸디나비아 연구 93.4%, 서울 아산병원 94%. 그 글로벌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치료 성적과 뭐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. 물론 아까 그 전이성 기스트에서는 김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저희 병원이 이제 개별 의사의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그 치료 성적이 좋고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마티닙을 쓰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이마티닙을 끊고 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재발률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마티닙을 끊고 나면은 또 이제 쓰는 기간 동안에는 뭐 괜찮은데 끊고 나서는 또 재발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마티닙 3년 표준요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5년을 또 관찰을 합니다. 네.
그래서 혹시 재발이 또 보이면 그때부터 또 글리백 쓰면은 또 괜찮아지는 것이죠. 근데 어떤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재발률이 높은가를 봤더니 여기 두 개 환자군을 나눴을 때 이 두 개 그룹 한 그룹은 종양이 파열된 경우입니다. 수술할 당시에 종양이 파열된 경우 이미 터져가지고 터진다는 건 뭐죠? 이게 암세포들이 흩어질 수가 있잖아요. 터지면서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고 또 크기가 10cm 이상이면서 세포 분열수가 10개 이상 이렇게 두 개가 다 높은 경우는 치료 성적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마틴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5년간 이마틴을 사용하는 그런 임상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발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이마틴을 연장해서 5년까지 쓰는 거 임상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. 하여튼 쓰는 동안에는 뭐 재발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연장해서 쓰는 것이죠. 그리고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 모든 환자의 대상이 되느냐. 근데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또 문제가 되는데 PDGFR 알파, D842V, 김영돈 선생 강의에서도 자주 등장했는데 이런 경우는 글리백에 하나도 안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. 다른 돌연변이들은 뭐 조금 잘 듣고 덜 듣고 이런 거가 있지만 그래도 전혀 안 듣지는 않는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돌연변이들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PDGFR D842V는 전혀 안 듣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것이고요. 그리고 수술 전 이마티닐 선행요법은 김영돈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국소 병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에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진다. 이런 경우는 좀 줄여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윗부분에 붙어 있으면은 위 전절제술을 해야 되거든요. 조그마한 병변 띄기 위해서 위 전절제술을 해야 되니까 좀 줄여가지고 어떤 그냥 종양만 달랑 뛸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직장, 항문 보존, 또 12장의 기스트는 췌장까지 다 띄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줄여서 수술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네. 예, 뭐 요약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있어서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